이야기 바다의 붕덩 쫄깃쫄깃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 보물창고인 민들레 우주선의 선장 조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린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마루는 그 깡통 로봇 친구 로로와 함께 푸릇푸릇 요정마을에 놀러가서 또래 친구인 파틴카와 노는 게 이제 제일 행복한 일과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 얘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던 할아버지는 마루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할아버지를 위해 이슬라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푸릇푸릇 마을에 자주자주 놀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을 외계인 보듯 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 곧 친해졌어요. 그동안 마루와 로로는 푸릇푸릇 마을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에도 함께 했고요. 약초를 담당하고 있는 파틴카를 따라 온 숲속을 함께 누비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파틴카의 친구들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푸릇푸릇 마을을 오가며 지내는 동안 마루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마을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할아버지에게도 이 아름다운 푸릇푸릇 마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비밀을 지키느라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어요. 한동안 마루와 로로는 자동차 나무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돕느라 푸릇푸릇 마을에 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못 쓰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나무도 심고 또 이렇게 자동 물 뿌리개까지 달아놓으니까 진짜 근사해요. 그래, 휑한 마을이 이것 덕분에 생기가 있을 것 같구나. 허허허허. 자동차 나무가 완성되고 나서야 마루와 로로는 오랜만에 푸릇푸릇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고 싸늘했어요. 뭐? 이슬라무가 죽어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파틴카의 말을 들은 마루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슬라무는 마루에게도 푸릇푸릇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난 비밀을 지켰어.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한테조차도 푸릇푸릇 마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리는 없는 거야. 마루는 애써 그렇게 얘기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때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족장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족장님, 이슬나무는 우리 종족과 이 숲의 생명입니다. 이건 분명 이방인 때문에 부정을 탄 거라고요. 족장은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슬나무는 이 세상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신성한 나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요. 족장은 두꺼운 푸릇푸릇쪽 경전을 들추더니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푸릇푸릇 쪽의 운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와 함께한 무지개가 사라지고 우리를 상징하는 그 잎도 시들어 가리라. 그때 다른 세계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대자연의 정령으로 뭉쳐진 붉은 구슬, 마법의 샘 속에 잠들어 있느니 그 붉은 구슬의 잠을 깨우는 날 시들어가는 이슬라무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숲 또한 푸릇푸릇 쪽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도 함께 살아날 것이로다. 족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마루가 우리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난 예감하고 있었어. 우리 경전에서 말한 예언처럼 이 아이는 우리 종족의 구원자로 온 것임에 틀림없어. 족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마루에게로 쏠렸습니다. 하기야, 우리 경전에 나온 예언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맞아. 더구나 율법의 예외 조항에도 딱 맞는 그런 우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분명 저 아이가 구원자임에 틀림없어. 마루는 부정을 타서 이슬람을 죽어가게 만든 존재에서 졸지에 이슬람을 구할 구원자로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 역시 자신의 힘으로 이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누구나 예언에서 말한 구원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 마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족장이 말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너 없는 동안 우리가 잘 돌봐드리마.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이 우리 마을에서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너의 할아버지 역시 네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마루는 족장의 말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다니 마루는 하루라도 빨리 이슬람을 구하러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마법의 샘을 찾아 떠나기로 한 날이 되자 파틴카는 이슬람에서 나온 물이 든 약병과 약초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루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파틴카, 신은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 요종들의 눈에는 마법의 샘을 볼 수 없도록 정해 놓으셨단다. 족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약초를 잘 다루는 파틴카의 능력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마루와 로로 그리고 파틴카 이렇게 셋은 푸르푸르 쪽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마법의 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루 일행이 산을 2개 넘고 강을 하나 건너자 웬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동굴이었어요. 마루 일행은 호기심에 동굴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마루를 힘껏 밀치고 누군가 지나갔어요. 아주 넓고 기다란 망토를 두른 어떤 여자아이가 동굴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야, 잘 좀 보고 다니지. 마루가 그 여자아이에게 소리쳤어요. 보여? 아이 시시해. 바위나 지하에서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니만 맞나 보네. 그 여자아이는 바로 땅속에서 사는 지하 종족인 까미족의 탄둘공주였습니다. 왕이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몰래 빠져나와 장난을 치는 중이었어요. 공주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철이 없는 거냐? 언제 나타났는지 까미족 왕이 나타나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탄둘공주는 아주 장난꾸러기인데다 사고 뭉치라 원로 대신들 사이에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들이 많았었어요. 저 녀석들을 데려가서 샅샅이 조사해라. 까미족 왕은 탄둘공주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마루 일행도 함께 지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에 도착한 까미족 왕은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가사리 마왕이 우리 까미족에게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왕은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원로회의를 소집했어요. 500년 전 우리 까미족은 불가사리 마왕을 잡느라 에너지를 몽땅 다 써버렸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회복은커녕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왕의 탄식에 자르탄 의원이 일어났어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말끝을 흐리는 자르탄 의원에게로 원로원의 모든 의원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아니, 방법이 있다면서 불가능하다니. 앞뒤 안 맞는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요정들의 성스러운 산인 크라크라산 꼭대기에 마법의 샘이 있다는 전설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샘물 안에 우리 까미족의 불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목걸이를 넣으면 그동안 잃었던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르탄 의원이 말을 마치고 나자 회의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까지 불가사리 마왕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법의 샘은 우리 요정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였다면 불가사리 마왕이 여태 그냥 있었을 리 없어. 자르탄 의원이 시끄러워진 원로 의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요. 방법이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는 그런 자만이 이 마법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원로 의원들도 한숨을 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설령 마법의 샘을 우리 요정들이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땅속에서만 살아온 우리 까미족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맞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는 그 지들 얘기야 같지요 뭐. 원로원 의원들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한 채 서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큰 소리로 자기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금세 떠들썩한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탄들공주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마침 마루 일행을 조사하던 담당관이 까미족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바로 이 아이들이 마법의 샘을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네, 푸르푸르 쪽에서 인정한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원로원의 의원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공주님은 그동안 심한 장난 때문에 왕이 계승자로서 아주 적합하지 않다며 여론이 아주 그냥 안 좋았는데 이런 때 우리 종족을 위해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모두가 공주님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구원자와 함께 가서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로원의 의원들은 탄들공주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까미족 왕은 탄들공주를 마루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탄들공주에게 불 에너지를 모으고 쓸 수 있는 목걸이와 투명 망토를 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불가사리 마왕으로부터 우리 종족을 지켜줄 불 에너지를 반드시 채워놓으라. 이 불 목걸이의 에너지가 닿으면 우리 종족의 운명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해. 이제 마루는 파틴카, 로로, 그리고 탄들공주까지 이렇게 넷이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입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투명 망토가 있다면 참 재미있겠죠? 옛 이야기 속 투명 감투나 저처럼 이런 동화책 속의 소재인 이런 투명 망토가 과학이 발달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옷으로 입을 수 있을 날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는데요. 입으면 내가 안 보이는 이런 투명 망토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혹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만약 우리 어르신들이 입었다면 어디로 가서 또 뭘 하고 싶은가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투명 망토를 내가 걸쳤다면 말이죠. 저라면 누구에게 전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 개발을 어디서 했는지 막 정보를 캐러 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얼른 가져오는 거죠. 신약 개발이 됐다면. 뭐 이렇게 그냥 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투명 망토가 있다면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 저한테 살짝 들려주세요. 네, 이제 마루와 깡통 로로 그리고 파틴카 거기다가 천방지축인 땅속나라 까미족의 탄들공주까지 모두 이렇게 넷이서 마법의 샘을 찾으러 길을 떠났는데요. 과연 그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크라크라산의 비밀 제3탄을 기대해주세요.